네, 수도권에도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밤새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임진강과 한탄강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임진강 군남댐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북단 연천의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내리다 잠시 잦아들었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임진강 군남댐은 이렇게 7개 수문을 열어두고 수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된 비 때문에 물살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그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연천에는 비가 310mm 쏟아졌는데요. 군남댐의 수위는 오늘 오전 6시 40분 기준 33.76m로 홍수 조절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제한 수위 31m를 초과했습니다. 아직 계획 홍수위인 40m까지는 6m가량이 남아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입량이 초당 3,800톤으로 증가하면서 방류량도 초당 3,700톤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임진강 최북단인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는 어젯밤 9시 50분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긴 데 이어 다시 7시간여 만에 5배 상승한 5.41m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상류인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급격한 수위 변화가 있던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에는 어제 하루 개성 93mm, 해주 62mm의 비가 왔고 오늘 새벽에도 황해도 지역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황해도 지역에도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 북부 인근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한밤중에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제가 있는 경기 연천구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위험이 있다며 차탄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연천구는 차탄천 일부 지역이 배수 문제로 주택 침수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로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차탄교에서는 버려진 차량 여러 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차량에서는 내부까지 물이 차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급히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탄교 인근에서 만난 주민은 어제 저녁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에서 80mm,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정도면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춘천 의암호 가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밤사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춘천 의암호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의암호는 북한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많은 토사와 물이 뒤섞이면서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날이 밝으면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굵은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철원 등 영서 북부 지역에는 밤사이 시간당 최대 8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다니면서 차를 타면서 새벽에 취재를 다녀봤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철원과 화천 등 곳곳에서 비 피해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1시간에 무려 84mm의 비가 내린 철원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하고 마을마다 하천 범람이 우려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지역에선 밤새 하천 범람과 산사태 주의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주민들은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화천 상서면 인근 하천 물이 불어나면서 농막에 있던 50대 남성이 고립돼 소방대원에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어제 오후 철원 계곡에서 숨진 20대 남성은 집중호우가 아닌 물놀이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돼 공식 집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더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요. 지금 정체전선이라 비구름대가 계속 영서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린다고 하죠? 네, 어제 저녁부터 영서 북부 지역에 비구름이 집중되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철원 동송이 334mm, 화천 상서 245, 양구 방산 186, 인제 향로봉 165, 춘천 113mm 등입니다.
영서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강 수계댐들도 일제히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첫 방류에 나선 춘천댐과 의암댐은 밤사이 수문을 추가로 열고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의 집중호우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 비가 더 오겠고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돼 모레까지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영서 지역 인근 북한강 상류와 한탄강을 중심으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할 수 있다며 캠핑장과 피서지 야영객들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호에서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 밤사이 비가 잦아들면서 한강 수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당 30mm의 비가 예고돼 있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그나마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강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한강 잠수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침수됐던 이곳 잠수교와 한강공원 일대는 밤사이 비가 잦아들면서 물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잠수교 수위는 6.5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초당 10,000톤에 육박했던 팔당댐 방류량이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한강 일대 수위가 점차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어젯밤부터 출입이 통제됐던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여의나들목 진출입로의 경우 통행이 재개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곳 잠수교는 아직도 수위가 보행자 통제 기준인 5.5m와 차량 통제 기준인 6.2m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이 일대 출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통행이 재개된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출근이 과연 가능할지 원활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비가 계속 내리다 그치길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출근길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요. 아침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차량 통행이 통제된 구간도 나타났습니다. 동부 간선도로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조금 전부터 통행이 전면 제한된 상황인데요. 현재 서울시 일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데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예고돼 있어서 지자체 안내와 교통 어플리케이션 등을 참고해 도로 침수 등 특이사항에 대비해야겠습니다. 특히 어제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 도림천과 청계천, 성북천, 중랑천 등 서울 내 16개 하천 출입도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안전을 위해 하천 일대 출입을 자제하시고 저지대 지역이나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옥이 침수되면서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하은 기자 전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 수는 6명, 실종자는 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29살 남성 1명이 숨져 잠정적으로는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아직 이 남성의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식 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에서는 한 양계장 건물과 주택이 토사에 매몰돼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인근 죽산면의 한 마을에서도 산사태로 70대 여성이 3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는데 이 여성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8명은 모두 충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제 새벽부터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급류에 휩쓸리며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재민도 이틀 사이에 650명이 넘게 발생했는데 밤새 비가 계속 왔으니까 그만큼 피해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생기면서 이재민들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군 와수천과 차곡천이 범람 직전까지 가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재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것은 경기와 강원, 충북 지역에서 486세대, 모두 818명이 나왔습니다. 침수 우려로 임시 대피한 사람도 전국에 1,500명이나 됐고 경기 이천과 여주에서만 1,300명이 인근 체육관이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나 사천 범람으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거나 철도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도로와 교량 피해가 117건,
철로에 토사가 유입된 경우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인천 부평과 충북 등 8곳의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철도를 덮으면서 충북선과 태백선은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는 등 모두 5개 노선이 통제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정부는 비상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 상태로 2만 1,000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복구를 위해 전국 5개 시도에 장비 411대와 경찰과 소방관 등 5,300명가량의 인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선 연기 운운했다가 친정인 공화당에서까지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백악관이 올해 예정대로 11월 3일에 열리는 게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은 예정대로 11월 3일에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선 연기를 거론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9시간 만에 물러섰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대선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언급한 취지는 우편 투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ll of this that we're talking about comes down to one thing, universal mail-in ballots. That is not a good idea for the country.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내년 1월 3일이 돼도 선거 결과가 나오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정할지를 놓고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통령 후보 발표가 이달 10일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달 3일주에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유력 후보군으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캐런 베스 하원의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154,000 dead Americans from COVID virus. Our country ripped apart because of race, the policing issues, the economic devastation that we're facing.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 수첩에 해리스 상원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돼 해리스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주변 인사들은 해리스 의원이 지난해 TV 토론에서 바이든을 맹공격한 점 등을 들어 해리스를 견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기입니다.